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 양대 증시 출발은 좋았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오후장에 결국에는 하락 전환을 하게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키워가면서 양대 증시가 모두 다 파란불을 켠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경계감, 관세 리스크,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남아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시장은 불확실성보다는 약간은 쉬겠다라는 심리가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시장이 선택한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네이처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연상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조인트 스템이 미국의 FDA에서 혁신 치료제로 지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오늘로써 2연상을 가게 됐는데 이 혁신 치료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한번 살펴본다면 FDA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승인이 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네이처셀이 오늘까지 2연상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네이처셀 하면 이게 조인트 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관절염 치료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눈여겨서 보시는 게 코오롱 티슈진과 관련해서 묶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살짝 눌림세가 나왔지만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머물러 있고 관절염 치료제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한 모습입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제는 달라진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건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이 좀 약했던 건 주도주 성격들의 종목들이 오늘 많이 밀렸다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총 1, 2위 종목인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 종목들은 상당히 견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로봇과 유리기판, 조선과 방산 종목들의 눌림세가 상당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10% 넘는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시세를 이끌었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한화그룹주가 최근에 유증 이슈로 인해서 안 그래도 많이 밀렸었는데 이제는 공매도에 대한 경계감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가 조금씩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이라면 정말 차익 실현이 필요한가? 이에 대한 내용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31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투자 계획을 밝혔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도 정말 잘 달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뿐만이 아니라 부품주까지 그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 트럼프에는 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현대차만큼은 관세가 없다. 확실히 수혜 종목으로 이제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부품 종목들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번 주는 좀 파란불이 잔뜩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미세먼지도 심한 것 같은데 시장에도 미세먼지가 잔뜩 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게요. 시간으로 공기청정기 관련 종목들이 산불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데 네. 미세먼지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시장도 덩달아서 좀 칙칙한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반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네. 우선 오늘 체감상 시장이 더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장 초반에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좀 갭상승으로 잘 출발을 해줬는데 내내 밀렸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만약에 오전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대체로 그렇죠. 하락폭이 더 크다라고 느껴졌을 것 같고요. 이제 매매 동향도 크진 않지만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거래일 연속 매도가 진행이 됐고요. 그동안 좀 많이 매수를 해줬던 게 좋았었는데 매도가 나온 거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립 서비스까지 그쵸? 조금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강세를 보였어요. 그 이외에는 뭐 엔터주라든지 제약주 일부 정도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다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이 어쨌든 그 미국 대상으로 보면은 흑자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에서 완전히 조금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그 어쨌든 보면 4월 2일부터 관세를 좀 본격적으로 또 네. 상호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관망세를 조금 더 부추길 수 있다라는 것. 이시 있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의약품들 중에서 이 감세 국가에 대한 발표를 곧 또 진행이 된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자금의 성격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보면은 미국 시장은 빠졌는데 네. 한국 시장은 선방했어요. 유럽 증시도 강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 지금 최근에는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디커플링화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좀 드린 바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중국 증시, 독일 증시, 한국 증시가 빠지면서 미국 증시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커플링화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국가별로도 타이트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쪽이 올라가면 또 다른 쪽이 좀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5월에 정말로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해버려야지 사실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고르게 좀 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전에는 이렇게 계속 타이트한 흐름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시티은행에서 오늘 이야기를 했던 장중의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밀렸는데 그러니까 이 한국만의 이제 단독 이슈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경향도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에서 선고를 왜 빨리 안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결과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거를 계속 미루고 있다 보니까 네. 선고를 어쨌든 진행을 해야지만 일정이 지나가야지만 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미루게 되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조금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에 좀 투심이 약화된 이유가 요거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정이 조금 지나가야지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올 법한데 계속 선거가 미뤄지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기 더 힘든 거 아니냐. 코스닥이 조금 밀리는 어떤 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이 가운데 그렇다면 오늘 좀 긍정적인 섹터들도 있었고 또 많이 밀린 섹터도 있는데 오늘 상한가의 주인공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바이오 종목들이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종목의 연이틀 상한가로 인해서 바이오 종목들의 투심이 조금은 회복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바로 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이 2연상을 갔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그래도 주가가 약간 시간씩은 움직이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안착을 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이처셀이 10월 달에도 FDA로부터 뭔가 지정을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왔고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게 어제 이슈로 인해서 이틀째 상한가를 갔습니다. 반전을 그려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조금 제가 재료의 어떤 측면과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을 같이 네.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아무래도 그 조인트 스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게 이제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세포 치료제 중에서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세포 치료제 중에서는 한국 기업 최초로 FDA에 혁신 치료제로 지정을 받은 것이고요. 미국 시장의 진출로서의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2019년부터 보도가 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로 보도가 되는 건이 5천만 명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이 비만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가공식품이나 가공육들을 워낙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만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조금 안 좋아서 조금 관절염이 상당히 환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시장 규모도 상당히 크고 글로벌리하게 보면 5억 9,500만 명 정도가 골관절염을 겪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미국에서 FDA 혁신 치료제로 지정을 받았다는 것은 미국 시장의 청신호를 켜진 것도 맞지만 다르게 좀 글로벌리하게 조금 확산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재료의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현상을 또 가는 모습들을 보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차트로 하나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면 이 현상을 갔어요. 어제도 점 상한가 이렇게 갔고요. 오늘 이 현상을 갔습니다. 근데 시가부터 상한가를 가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장중에 하락이 조금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조금 유의미하게 보는 게 10월 달에 보면 조인트 스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터지게 되죠. 이 거래량들 위치가 이 구간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보통 이 오랜 조정 기간을 기다렸어요. 승인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여기에 참여하고 있었던 10월에 기대를 하기 위해서 위에 올라탔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장중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고점이 조금 쌍봉 형태의 고점 모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물량을 장중에 많이 내뱉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집을 했다면 좋은 매집봉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은 다른 측면의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 이슈가 오늘 FDA 재료가 뜨자마자 이쪽에 조금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상한가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쏟아졌다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시장 참여자들이 같이 매수해서 좀 끌어올렸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매물대를 전부 다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급등 랠리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항상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게 급등이 나오면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단기적으로 조금 트레이드 지금 입장에서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차분히 보유하면서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보유자분들이 만약 혹시나 들어간다면 장중 수급을 잘 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처셀이 아무래도 관절염 치료제 이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함께 언급이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보사에 대해서도 한번 이슈를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총이 무섭게 올라왔다가 이 며칠은 바이오 종목들이 눌림이 나오면서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개인적으로 코오롱 티슈지는 너무 이제 기대치 대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과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데서는 격이 같지만 그렇다고 이제 주가에 대한 상관성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 네이처셀에 자금이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사실 네이처셀 하면 줄기세포 치료제로 많은 분들 알고 계십니다. 이 기업 자체가 줄기세포의 진심인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오른 종목들이 오늘 있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혹시라도 멘토님께서 이 종목은 괜찮다라고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줄기세포라든지 바이오 쪽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처셀의 어떤 이런 단독 재료로서만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줄기세포라든지 다른 쪽을 볼 때는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처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인보사에 대한 이슈도 체크해봤고요.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렸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022188-8566번으로 전화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아쉽게도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밀림이 나왔습니다.
올해 주도 종목군들이 털썩 무너져 내렸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을 내셨던 종목들도 이제는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하나씩 좀 분리해서 보자면 로봇 업종은 제가 딱 이렇게 잘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4월 말에서 한 네. 5월 정도를 좀 매수 기회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라고 하면 정리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방사는요 숫자가 잘 나와요. 숫자가 확실히 잘 나오다 보니까 만약 공매도가 제기됐을 때 상대적으로 로봇 업종의 공매도 세력이 조금 플레이를 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이제 그래서 로봇 업종도 제가 올해는 도입기를 조금 지나는 국면이다 말씀드렸지만 아직 숫자가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실 어떤 모멘텀적으로 오른 측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 매도세가 조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러면 5월, 4, 5월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냐면 앞에서 시장 이야기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5월에 연준에서 양적 긴축 종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종료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한번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초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던 로봇 업종이 다시 부각을 받고 달리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올해 계단식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매도가 많이 주가를 누른다면 오히려 4월 말에서 5월 정도는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선 방사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숫자가 잘 나와요. 네. 잘 나오는데 그래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공매도가 제기되면 좀 위험합니다. 그쵸. 근데 미리 눌려지고 있어요. 이미 이렇게 많이 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숫자가 잘 나오고 앞으로도 잘 나올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을 공매도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 제기 이슈가 지나가게 되면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멈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조선 업종 하면은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 내에서는 가장 큰 수혜 종목이고 네. 이제 추가적인 미국의 어떤 에너지 수출 프로젝트가 등장을 할 때마다 조선주들이 조금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산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K2 전차 180대를 또 추가 계약할 수 있다. 2차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4월에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에 이것들이 또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한 반도체도 사실 이번 주까지는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는데 시장 저점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다시 저는 올라갈 거라 봐요. AI 내러티브는 워낙에 조금 견조하고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4월 되면 이제 랜드 가격도 같이 올라가면서 업황이 전반적으로 회복할 겁니다. 그 겨울이 온다라고 하는 모건 스탠리도 네, 지금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업황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지금 조정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각 주도 업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로봇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좀 저점을 딛고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일부 조정이 조금 더 나왔다가 그때는 다시 한번 매수 시점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예, 이야기시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네. 잘해주셨다시피 로봇 제외하고는 아마 이번 주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힐 커다란 것이다.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들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현대차가 어제도 오늘도 정말 강했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자동차만 보인단 말이야 라는 내용이 딱 떠올랐었는데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는 통 크게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뭐 많이 알고 있었던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벤트가 딱 공개가 되니까 트럼프도 립 서비스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강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게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현대차 그룹주들이 대부분 음봉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건지 어제는 양봉, 오늘의 음봉은 어떤 차이점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시장의 투심 자체가 조금 약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31조 원을 기쁜 마음으로 4년 동안 네. 투자를 하겠다. 라고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생산 부문에서는 금주에 준공할 미국 3호 공장을 추가적으로 증설을 할 거라고 하고요. 미국 내 연간 12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립 서비스를 했어요. 훌륭한 기업이다. 그리고 어떤 인허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현대차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자동차를 생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관세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곧 매년 100만 대 이상의 미국산 자동차를 현대차가 생산할 건데 그것이 다 이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조금 어필을 했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보여주는 경고와도 같은 말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못 갔습니다. 원래 더 갈 법도 한데 많이 가지 못한 이유는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측면, 그리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어제도 동일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만 보진 않습니다. 올해 물론 현대기아가 누적 판매 대수 1986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누적을 보면 3천만 대를 올해 충분히 저는 달성을 하고도 네. 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금리가 높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경기 침체가 쉽게 오진 않을 겁니다. 큰 폭으로 오진 않을 거예요. 다른 말로는 금리를 급격하게 조정하는 상황이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골디락스로 갈 것 같고요. 고금리가 오래 유지된다라는 거고, 이 점진적으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감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으로는 조금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봤었을 때는 우상향하기 조금 힘들 수 있다. 아직은 조금 힘들 수 있다. 1, 2년 정도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스마트머니 신호가 SL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잘 안 가는 SL을 잡았는데 지금 잘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사실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기법 잠시 후에 안내 도와드리니까 그 기법을 올해 또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습니다. 또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한 종목이 SL이었죠.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반드시 확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내 차트에 어떤 종목들을 미리 선별할 수 있는지 누려보고 싶다면 이 QR코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도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연이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7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또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코스닥도 오늘 하루 만에 또 급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의 빈집이 너무 컸습니다. 코스피 2615선, 코스닥은 711선에서 파란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많이 담았었던 1등 종목 현대모비스입니다. 0.72%의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현대차그룹도 이런 소식 함께 들려왔습니다. 미국에 약 31조 원을 향후 4년간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 현대모비스 외국인의 1등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또 현대모비스 이틀 연속으로 신고가도 썼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한국항공우주 오늘 2.26%의 파란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 등 우리 시장이 이번 연도 들어서 굉장히 잘 갔었던 주도 종목들이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가면서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KB금융,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팔았지만요. 반대로 기관에서는 순매수 1등과 2등 종목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21만 닉스를 또 자리를 내주게 되면서 20만 8천 원의 종가 형성됐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대로템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 홀딩스가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다음 기관에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도 그렇고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기관과 외국인의 시선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함께 보시면 SK 하이닉스 가장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KB금융도 함께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아 2.13% 기관의 강한 수급 유입되면서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하게 됐고요. HD 현대일렉트릭과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소식 하나 들려왔습니다. 폴란드의 국영 전력공사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함께 들려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1.21%의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삼성중공업 4.57%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기관의 순매도 1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삼성전자도 1.16% 하락세로 6만 전자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하나오션,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잘 갔었던 종목군들 오늘은 모두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시선이 많이 엇갈렸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코스닥에서였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오늘 담아갔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고영에 대해서 오늘 로봇주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만 물론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기관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고영 등의 로봇주에 대해서는 오늘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LK캠이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과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로봇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에서는 LK캠과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소부장주들로도 수급이 유입됐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기관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매도 종목도 함께 보시죠.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HLB입니다. 이 HLB FDA 승인이 불발됨에 따라 급락세를 탈피하고 이제는 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98%의 상승세인데요. 외국인은 HLB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파마리서치, 젠백스, 그리고 바이넥스와 에코프로까지 이름 올리고 있네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 이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이지만 하루 만에 또 매도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보시죠. 네, 극명하게 시선이 엇갈립니다. 파마리서치 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넥스도 오늘 기관은 또 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HLB 생명과학까지 오늘 기관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함께 보시죠. 네, 3.75%의 상승세입니다. 이 중국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 기대감이 지속되게 됨에 따라 특히 코스닥에서 관련주들로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또 신고가까지 썼던 YG는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를 또 앞두고 있고요. 신규 그룹들이죠. 트레저와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성장세가 어마무시하다라는 증권가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YG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 굉장히 좋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알테오젠이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국인과는 조금 다르게 기관에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한 종목이었고요. VT, 하나머티리얼즈, 성광밴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의 변수가 많고 수급은 좋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굉장히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옥석 가리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 자, 스마트 머니가 뭐죠? 똑똑한 돈이죠. 어떤 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스마트머니입니다. 당연히 뉴스보다 먼저 들어오겠죠. 왜냐? 우리한테 정보가 제공되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매집을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금을 어떻게 잡아낼까요?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 같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제가 만든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뉴스 전에 모든 매집 자금들을 전부 다 잡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다만 방송을 며칠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진짜로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주가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증명을 드려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냐면 제가 오랜 데이터들을 조금 가지고 축적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에 그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들을 단연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점들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뽑아낸 신호가 스마트머니 신호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매매 포인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포인트 설명드리기 전에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좋은 기법과 그렇지 않은 기법은 딱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수익성입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이 수익성을 계산을 할 때 승률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법을 만들려고 하면은 특정 어떤 패턴이 나오고 나서 하락할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모델, 이게 좋은 기법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대로 가져가다가 사용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전히 계좌는 마이너스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수익성은 승률보다는 오히려 손익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냐면 표면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10종목 중에 7, 8종목을 이기면은 승률이 좋잖아요. 그럼 이건 좋은 기법이라고 오인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7, 8번 이겼을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좋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법 모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반대로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손실 확정을 냈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어때요? 좋은 수익성을 갖는 기법이 된다는 겁니다. 즉 승률보다는 손익비가 중요합니다. 스마트머니 기법은요, 승률도 좋지만 손익비가 매우 좋은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매매 기법이 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매매 기법이 아무리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성립한다라고 하더라도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때요? 실수할 빈도가 올라갑니다. 매매 기법이 복잡하다면요. 하지만 매매 기법이 간단하다면 직관적으로 신호만 보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조금 더 쉽게 좋은 기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간단한지 스마트머니 기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호가 포착돼야 돼요.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스마트머니 신호는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무료로 다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신호가 포착된 날을 저는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죠. 자, 그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 무슨 말이냐면 포착일 있죠. 포착일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점 매수 방법이라서 좋을 수 있는데 다만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그 포착 당일 고점을 나중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나는 요 예시들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딱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신호가 포착되죠. 그러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정말로 거래량이 된다면 요거는 추가적인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선 매수를 보류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리죠. 손절 추세선.
당연히 손익비를 좋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만 손절을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추세선, 손절 추세선도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 이탈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요 방식대로만 거래를 하면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으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예시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요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거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 아니냐? 올라간 종목 가지고 와서 끼워 맞추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심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은 믿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제가 매일 방송을 통해서 공략주를 방송 말미에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 공략주들 다 한번 방송 돌려보기 보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 드렸었던 종목들 수익이 난 것들 리뷰 3종목이나 해드릴 거예요. 다 요 예시 종목들과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진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기법이구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좀 고정 예시 종목이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 다른 예시 종목으로 들고 오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선 당연히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작년 말에 삼성전자가 지분 35%를 추가로 인수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존에 갖고 있던 이제 지분을 합쳐서 58.62%를 삼성전자가 갖게 됐어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가 됐죠.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뭐라고 말씀드렸죠? 뉴스가 나오기 전에, 즉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뭐예요? 양사 간에 어느 정도로 지분 양도를 할지 협의를 하고 협의가 끝나면 계약이 체결되고 공시가 됩니다. 우리는 이 공시가 나온 날 알 수 있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협의 과정 속에서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즉 내부자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재료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 주포가 회사 내부 관계자냐? 그렇게 특정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의 가능성이 더 높고요.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지인들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먼저 잡아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뉴스가 나온 날이 이제 연말이고요. 연초에 어떻게 돼요? 점 상한가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제가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그 전에 2번이나 포착을 해줘요. 언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리고 11월 7일에 포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전에는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거래량 없습니다. 그죠?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자마자 거래량이 늘어나요. 자, 포착일 뭐라 그랬어요? 시작일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일이다 보니까 시작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잘 안 보이죠?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뜨고 급등이 나오는데 손절 추세선인 노란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나서 200%나 넘게 올라가게 됩니다. 포착 이후에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하고 뉴스가 나와서 쭉 올라갈 때 매도를 한다. 이게 스마트 머니 기법이에요. 정말로 이 구간의 거래량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한번 이 부분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스마트 머니 신호 뜨기 전에는 몇 개월 동안 거래량 없었잖아요. 포착일 이후에 정말로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자, 매집의 시작점을 정말 잘 잡아내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시작일로부터 요 점 상한가 간 날, 요 사이에 늘어난 거래량 뭐예요?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이 요때 매집을 시작해서 요때 추가적으로 매집을 했구나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의 논리를 갖다 붙이면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고, 잠시 후 예시 종목들 다 보여드릴 거지만 제가 소개해 드렸었던 다 이런 형태로 올라가면서 수익을 주잖아요. 요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다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법 신청해 주시면 PDF 파일로 제가 정리된 거 그냥 무료로 다 보내드립니다. 직접 보고 검증하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제가 또 하나 좀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 주식을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린이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같이 시장에 좋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서 막 올라가는 상승장에는요, 차트 볼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주도 업종만 잘 잡으면은 계속 추세선 타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수급이 조금 이제 순탄치 않은 시장에서는 기술적인 지표들을 상당히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뭐 강세 삼각수렴 패턴, 제가
자료집에 100페이지짜리 자료집에 한 페이지를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패턴에 대한 내용들, 패턴 예시, 그리고 작동 방식,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추후에 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제가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자료집 100페이지짜리까지 무료로 다 제공드리고 있어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집까지도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그냥 다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을 믿지 마시고 스마트 머니 기법을 믿어보셔라 라고 멘토님께서 늘 강조해 주시죠. 그 스마트 머니 기법이 뭐길래 늘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나 방송을 통해서 만나봤던 종목들 수익률부터 만나보고 가시죠. 지금 상단에 있는 종목들 3가지 종목이 무려 수익률 100%를 넘긴 종목입니다. 탑5 리스트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한화오션, 로보티즈, HFR 100% 넘는 수익률 가져다 줬고 불과 한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수익을 보여줬고요. LS에코에너지, 신성, 델타테크까지 저희가 탑5 리스트는 바뀌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놀라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20%에서 30%의 수익률은 거뜬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리뷰 종목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핫추핑으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 파산핑이 언제 이렇게 성장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SAMG엔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인데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이 종목이 32,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의 최근 외국인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예,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파산핑입니다. 이 파산핑 파워가 정말 크다. 이게 계속해서 캐릭터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IP에 대한 그런 수요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유의미하게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분기 실적으로. 자, 근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 흑자가 전환이 되는 해는 그 주식이 사이클론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많이 오르는 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상승 탄력이 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최근에 SPA와의 협업까지도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적도 잘 나왔고 무엇보다 SM엔터테인먼트와 통합 콘텐츠 MOU 체결 소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제가 3차 목표가 34,000원 유지를 그대로 하고 아직도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이슈 내용들이 있잖아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공략일에 소개해 드릴 때는 없었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매우 느리게 드린 건데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게 녹색 기둥 표시죠. 이게 뜨기 전에는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뜨고 나서부터 오르죠. 그러니까 초입의 어떤 매집의 시작점을 이 신호가 잘 잡아내주는 것은 맞아요. 근데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때 사실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참 뒤에 실적 발표 이후에 드렸어요. 그럼에도 거의 49% 수익 시세가 나왔는데 저 아래서 더 잡았다면은 거의 지금 뭐 40%가 아니고 70% 넘죠. 예, 네. 거의 그 정도 네. 넘는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스마트 머니 신호를 먼저 받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이 는 다음에 나중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급등, 그리고 SM 협업 나오면서 급등. 이런 구조로 항상 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뜨자마자 포착을 하시고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70%가 넘는 수익률 안겨다 줄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게 이 종목을 처음 들고 오셨을 때 SM엔터와 협업 소식이 없었는데 들고 오시자마자 이슈가 떴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기법은 뉴스가 뜨기 전에 그 신호를 미리 먼저 포착하는 종목이라는
하는 종목 기법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이렇게 신호를 미리미리 한번 선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리뷰 종목 만나볼게요. 한국항공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뒤늦게 좀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뒤늦게 올라온 종목인 만큼 꾸준히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산 종목들이 요새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본 종목과 다르게 넥스트레이드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한 2%대 약간의 밀림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한번 알려주시죠.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하면 좋죠. 왜냐면 제가 그래도 1, 2차 제시드렸었던 목표가는 도달을 했는데 다만 다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서두에 우리 수익봉투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방산주는 저는 더 갈 거라 봐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조금 고비다. 이번 주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쉴드 AI와 파트너십도 맺고 AI 자율비행 검증까지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보면 75,000원까지 더 밀리면 차라리 더 매수해보자. 이번 주에 어떤 조정이 더 나오길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보시면 추세가 하락을 하다가 스마트머니 신호 뜨고 나서부터 올라가죠. 네. 초입 구간을 잘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뜨고 거래량 늘어나면은 매수하면 큰 시세가 뒤이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신호 꼭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1월 달에 추천을 받은 종목이었는데 BHI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5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차 달성 수익률이고 3차 목표가까지 아주 조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들고 온 이유가 아직 매수 가능하다.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2,930억 원의 LNG 복합 화력 발전 설비 공급 계약도 맺기도 했고요. 최근에 뭐 이제 원전이 조금 조용합니다만 사실 저는 하반기 들어가면은 원전 다시 한번 이슈가 될 네. 거라고 봐요. 규제 완화에 대한 것도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거고 결국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에너지원에서는 가장 원전이 저는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왜냐면 이 24시간 무탄소로 공급을 잘 해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원전이 유일합니다. 다른 신재생 에너지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각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3차 목표가 28,000원 보고 있고요. 차트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1월 한 중순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보이죠.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길래 제가 이제 공략주를 소개를 바로 드렸습니다. 이때 1월 14일이죠. 그리고 나서 뉴스가 뜨면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조정이 나왔지만 저점을 조금 잡아주면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아주 길게 보면 하반기까지 좀 꾸준히 우상향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좀 매수하기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스마트머니 신호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검증하셔서 꼭 잘 사용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3차 목표가 28,000원 그대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싶다라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 관점 괜찮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좀 체크해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녹여보시는 겁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 방송에서 들고 오시는 시점보다 훨씬 빠르게 포착을 가능하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화장품으로 갑니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어떤 매력 포인트들이 있는지 함께 짚어주시죠. 예,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그 K뷰티 쪽은 항상 좀 긍정적으로 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보면 우선 동사는 이제 색조 화장품 쪽입니다. 색조 화장품 쪽에 매출이 대부분 나오고 있고, 제가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오면서 매출액이 상당히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제가 아시아 쪽에 대한 그 매출을 조금 더 표시를 해놨는데 25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데 이 중에 55억이 작년에 그 중국 쪽에서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포인트가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생산 능력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도 사실 어떤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생산 능력도 확대가 된다. 이게 동사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이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단으로만 놓고 보면 살짝 줄었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조금 더 커다란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까지 한 30% 이상의 성장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의 2024년 최우수 협력사 선정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M&A에 대한 지분 인수 의향이 있는 국내 대형 사모펀드들과 몇 군데랑 만나서 구체적인 논의까지 이루어졌다고 해요. 대상은 이제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약 60% 지분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그 글로벌 사모펀드가 K-뷰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벤처 캐피탈 쪽에서도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K-뷰티 쪽에다가 상당히 많은 어떤 투자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되는 부분들도 보이고, 그만큼 K-뷰티가 사실 지금 거의 독보적이다. 넘볼 국가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로 지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조금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쪽 테마가 굉장히 저는 셀 거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사실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이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제 4월에 중국 정부가 민간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하고 5월에는 전면 해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중국 시장은 과거 한국 뷰티 시장이 성장할 때와 같이 빠른 트렌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 브랜드들이 신속한 제품 기획력과 기술력 그리고 납기 대응력을 갖춘 ODM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큰 기회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중국 매출이 지금 유의미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 늘어난 모습인데 저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쪽에. 근데 한한령 해제가 나온다? 충분히 좀 크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봐도 되게 유의미하다 봅니다. 쭉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3월 12일에 포착하고 나서 거래량이 이제 늘기 시작해요. 이 신호가 당연히 초입의 구간을 좀 잘 잡아낸 것이 아닌가, 매수하기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도 저 올해 다시 한번 돌아 올라간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48,500원, 손절가 37,000원인데 목표가 도달해도 다 정리하실 필요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K-뷰티로 갑니다. CNC 인터내셔널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가로는 48,500원, 손절가 37,000원입니다. 신호가 뜬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고 가신다면 최대한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 누려보셨으면 좋겠고, 스마트 머니 기법도 반드시 한번 채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을 직접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가 수익률을 남들보다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슈가 뜨기 전에 먼저 신호를 통해서 포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조금 더 힘내시기 위해서 오늘 푹 주무시면서 내일 시장에 대한 대비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박성재 멘토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